반갑습니다. 수완확통의 박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에 37번, 38번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7번 여러 변수, 확률 변수 x1, x2, x3를 균등 분포 유니폼 0, 1로부터의 확률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x1, x2, x3 모두 0, 1이니까 f x1이라고 하면 1, x1이 1 사이에 있을 때 그 외 나머지 값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y를 x1, x2, x3의 중앙값이라고 한대요.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하면 가운데에 있는 거고요. 이때 가운데란 단어는 순서를 정했을 때의 가운데예요. 이때 y의 누적 분포 함수와 그러면은 누적 분포 함수는 gy라고 하면 p 값들을 이렇게 누적을 한 거죠. 그리고 y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한 y에 대한 함수죠. 이렇게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다른 거는 그냥 좀 하면 되겠는데 이 y가 x1, x2, x3의 중앙값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 x1, x2, x3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0과 1 이라는 균등 분포에서 제가 x1, x2, x3 이렇게 그래서 x2, x3, x1 순서대로 놓으면 얘가 중앙값이에요. y 선택을 했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중앙값의 누적 분포 함수 만약에 중앙값이 x3가 됐다. 그러면은 x3라는 값에 대해서 누적이니까 이 아래 거를 여기까지 다 더하라 이런 말이죠. 더하게 되면은 그 y를 기준으로 y가 이제 중앙값이니까 x3가 될 것이고 결국은 두 개의 값은 중앙값보다 작아지겠죠.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x2가 y보다 작거나 같고 and x3도 y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세 값을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할 때마다 가운데 값이 y가 되면 누적을 했을 때 y까지 누적 안에는 x1이 y보다 작고 and x2가 y보다 작고 x1이 y보다 작은데 and x3도 y보다 작은 이러한 값들의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맞나요? 이제 37번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선 x1, x2, x3가 모두 유니폼 0,1 그래서 이 값들이 네, 소문자 fx는 1, 0에서 x가 1 사이일 때 그 외 우선 이거 하나는 알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y는 x1, x2, x3의 중앙값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g, y를 구하래요. 이건 대문자로 써야 돼요. 아니다. 소문자다. g, y로 구해야 돼요. 그럼 p, y가 y보다 작아지고, 여튼 이걸 구한 다음에는 미분을 해서 g, y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앞서 살짝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x1, x2, x3면 x3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y 밑으로 값들을 더하는 거에 누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개의 값과 관련해서는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x1이 y보다 작거나 작고 x2도 y보다 작다 라는 케이스 하나랑 x1이 y보다 작은데 그리고 x3가 y보다 작다라는 케이스 하나랑 그리고 x2가 y보다 작고 그리고 x3가 y보다 작은데 이런 케이스. 쉽게 말하면 x1이 될 수 있는 값 이만큼과 x2가 될 수 있는 x3가 될 수 있는 이만큼 하나하나 안에서 중앙값, 가운데 값보다 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x1과 x2 여기, x2와 x3 여기, x3와 x2 여기 이렇게 세 가능성이 각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가장 가운데 모든 세 가지가 다 겹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얘네들이 값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즉 여기서 x1하고 x2가 있고 x3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중앙값이라고 하면 x1과 x2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류를 한다면 지금 그림상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두 번 같이 겹쳐 있는 거를 감안해서 빼기 p의 x1이 y보다 작고 x2가 y보다 작고 x3가 y보다 작은 얘가 몇 번 들어있다? 두 번 들어있는 걸 빼야 된다. 이렇게 식이 세워져요. 식을 여기까지 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봤어요. 또한 x1, x2, x3는 서로 지금 하나하나씩 뽑는 거니까 독립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는 x1이 y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x2가 y보다 작다 이렇게 p가 x1이 y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x3가 y보다 작다 독립이니까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에 p의 x1이 y보다 작다, p의 x2가 y보다 작다, p의 x3가 y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값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좀 더 해주면 되겠죠? 모두 x1, x2, x3 모두 균등분포에서 나왔으니까 누적 0에서 y까지 그 다음에 함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dt 그러면 y가 됐어요. 그러면 y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즉 3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라는 새로운 누적 분포 함수가 탄생을 했다. 그리고 정규 분포에서 균등 분포에서 나왔으니까 이 y 값이 0에서 1 사이다 라는 거죠. 그 나머지에서는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1보다 클 때는 1이다 라는 거.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은 6y 마이너스 6y 제곱이다.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앙값이라는 단어를 최소값, 최대값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중앙값은 그 가운데 있는 값이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누적을 한다라는 건 그 중앙값을 기준으로 거기까지 다 더한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그 안에서 누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1, x2, x2, x3, 뭐 x1, x3 이렇게 하나씩 보고 그 과정 안에서 동시에 세 가지 모두 이제 누적을 시킬 때 들어갈 수 있는 걸 감안한다면은 두 번 합쳐져 있는 걸 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답안에서는 균등분포를 따른다. 됐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거 안에서 내가 적어도 중앙이다라는 말은 가운데가 중앙이다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렇게도 보고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값이 y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px1이 y보다 작으면서 x가 y보다 작은 거, x2, x3, x1, x3. 그런데 동시에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두 번 가능하죠. 그래서 y제곱 3번, y세제곱이 2번, 3y제곱 빼기 2y세제곱. 그런데 갑자기 이 y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바로 이거 하나에 대해서, 즉 p의 x1, y에 대해서 여기서 y까지 1 dt, 그래서 y 이렇게 구한 결과를 직접 넣었고, 그 다음에 독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독립이기 때문에 px1 곱하기 px2 해서 따로따로 곱셈의 과정을 식으로 옮겼다. 그러면 누적 분포 함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3y제곱 빼기 2y 세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0, 그다음에 1 이후에는 다 1이다. 잘 맞춰줬고요. 미분할게요. 그러면 6y 마이너스 6y 제곱 0과 1 사이 그 외에는 0이다. 그래서 문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38번입니다.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6번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한다면요. 앞서 동전 3개를 던질 때 문제 기억나세요? 그럴 때 모두 앞면이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 우리가 모두 앞면이 나왔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을 확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오죠. 나머지는.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날 확률은 4분의 3인 거예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x는 바이노미얼 6,4분의 1. 그러면 뒷면이 나오는 그 외에는 y라고 한다면 y는 바이노미얼 6,4분의 3 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지금 구하려는 게 뭐냐면 이러한 x와 y의 차이의 제곱이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은 2의 x-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6번 동시에 던지고 앞면이 모두 나오는 것이 있고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오는 게 y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이 상황을 더하면 6이다 라고 말하는 거 맞죠? 왜 제가 x 더하기 y는 6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느냐면 주어진 x 빼기 y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x 더하기 y는 6이다. 즉 y는 6-x다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x-6 더하기 x를 계산해서 제곱을 하면 2x-6의 제곱이니까 24x 36. 그러면 4의 2의 x제곱
24에 2의 x 3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곧바로 이거를 계산한다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다가 얘가 딱 걸려요. 그러면 2x 곱하기 2y라고 해야지 라고 놓고 싶지만 안 돼요. x랑 y가 독립이 아니거든요. x가 앞면이고 그 외가 뒷면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개라도 그러니까 그 외가 그러니까 x하고 y가 지금 종속관계인 거예요. 독립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x 곱하기 2y라고 놓는 것도 힘들고 또 x제곱을 vx에서 끌어내고 또 y제곱을 vy에서 끌어내는 것도 두 번이나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지 말고 x 더하기 y가 6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x에 대해서만 구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풀이 한번 해볼까요? 잘 이해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동전 2개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면이 둘 다 나오는 게 x예요. 그 외는 y예요. 따라서 px는 8분의 1이고 그 외는 8분의 7이에요. 6번을 던진대요. x는 바이노미알 6,8분의 1, y는 바이노미알 6,8분의 7. 또한 6회라는 단어 안에서 x 더하기 y는 6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고요. 차지라는 게 x-y의 제곱이죠. 그러면 y는 6 빼기 x를 넣어서 2x 마이너스 6의 제곱 4x 제곱 24x 36 4의 2x 제곱 24의 2x 36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x에 대해서만 필요하니까 이제 바이노미얼 6,8분의 1에서 2x는 얼마다? 6 곱하기 8분의 1 4분의 3 그 다음에 vx는 얼마다? 6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8분의 7 그래서 8분의 9 이제 우리는 vx를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죠? 그 결과 2x제곱은 8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잠시 6 곱하기 4분의 1 제가 실수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여기가 4분의 1이죠.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잘못 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번에 정리를 못하니까 앞에서 8분의 1이었던 게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1, 4분의 3 그래서 2분의 vx는 8분의 9 그대로 똑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생각을 조금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8분의 9 그 다음에 8분의 9에서
2분의 3의 제곱을 빼면은 8분의 27이다. 네, 4 곱하기 8분의 27 마이너스 24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3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주어진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도 그랬지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에 직접 대입을 해서 x에 대한 변수로만 수정을 하여 주어진 기대값을 구하자입니다. 답안 볼게요.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고 무덤에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 외에는 4분의 3이다. 네, 제가 4분의 1을 잘못해 8분의 1로 했는데 이해되셨죠? 4분의 1, 4분의 3, 6회 던져요. 그러면은 x는 바이노미알 6,4분의 1, y는 바이노미알 6,4분의 3. 하지만 우린 y는 직접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x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입한 결과 문제를 풀어봤더니 EX가 2분의 3, VX가 8분의 9 그리고 VX를 통해서 이 X제곱을 구했더니 8분의 27이 나왔죠? 즉 4 곱하기 24 곱하기 36 그래서 답은 2분의 27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이거를 그냥 바로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x 곱하기 y를 2x 곱하기 2y로 바꾸려면 x와 y가 서로 독립이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독립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함께 풀어봤던 과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에너지도 소비가 덜 됩니다. 19차 시 수고하셨습니다.